안녕하세요. 순살국어입니다. 오늘은 방학 때 그리고 학기 중에도 독학할 때 특히 주말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 말했던 게 하루에 약 14시간 정도를 공부해라. 16시간 정도를 공부하라고 했죠. 이 시간을 도출하려면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재수생 시절에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아침 6시 반.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면 뭘 하냐?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해요. 샤워 보통 저는 5분 10분 만에 했어요. 그리고 환복을 하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이불을 갭니다. 이불을 개고 7시 좀 안 돼서 6시 한 50분 55분에 나갑니다. 7시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들려서 바카스 그 애플을 먹었어요. 먹고 저는 독서실을 당시에 다녔었는데 독서실이 굉장히 집이랑 가까워서 입실했습니다. 그리고 7시 5분부터 한 7시 20분까지 그날 할 일을 썼어요. 저는 당일 계획을 당일에 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할 일 계획하고 계획을 이때 어떻게 하냐면 7시 한 30분부터 밤 한 10시 반까지 보통 짜요. 밤 10시 반까지 짭니다. 이렇게 짜요. 이렇게만 짜면 뭐 15시간 정도 되네요. 근데 뭐 이렇게 되고 그럼 실제 공부를 7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작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30분이라고 할게요. 9시까지 아침에 보통 뭘 공부하는 게 좋다. 뭐 수학을 풀면 좋다. 뭘 풀면 좋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보는 척 반, 진짜 하는 거 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약간 예열하는 단계 있죠. 예열하는 단계를 좀 빠르게 가속화시키려면 그냥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풀어야 돼. 뭘 푸냐? 수학도 좋아요. 수학 사고형도 괜찮고 화작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화작도 추천합니다. 빔락을 바로 보는 건 좀 헤비한 것 같아요. 수학도 21, 30 같은 거 말고 그냥 좀 적당한 중킬러 이하 정도인 문제들만 풀고 화작 풀고 사회문화를 제가 선택했었는데 도표 같은 거 풀었습니다. 예열 단계에서 꼭 이런 것만 푼 건 아니고 헷갈리는 개념이나 EBS도 딱히 안 가리고 봤는데 얘네를 위주로 본 거는 맞아요. 특별한 이유는 뭐 아침에 이거를 먼저 보면 더 습득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얘네 세 개가 제 공부에 있어서 더 크리티컬한 부분이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제 뇌를 공부하면서 체크해보니까 이 세 개로 아침에 예열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게 예열에 가장 효율적인지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로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 계획한 거 중에서 2시간씩 이제 분석을 해요. 이때는 분석을 해요. 20일 30번 같은 헤비한 거 풀거나 아니면 비문학 지문 제가 문장 단위로 다 분석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저는 이제 탐구를 그 현역 때부터 잘했어서 탐구는 이때 많이 공부를 안 했어서 얘네 수학이랑 국어가 급하다 보니까 이거 위주로 했었고 거의 요거 2개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점심시간이 저는 12시였거든요. 이렇게 2시간 단위로 분석형을 하고 나면 1시간씩 빌 때가 있어요. 시간이 밥 시간이나 뭐 다른 거 하는 시간 전까지 그러면 이때 개념을 봅니다. 이때 개념을 봐요. 뭐 수학이든 문학 개념어든 탐구든 그냥 뭐든 간에 개념을 1시간짜리에 분배하는 게 좋아요. 분석 같은 거를 이제 1시간 한 다음에 개념 한 다음에 다시 분석 1시간 이거보다는 분석은 그냥 2시간 동안 우직하게 문제풀이도 2시간 동안 우직하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요. 밥을 이제 진짜 저는 단순하게 먹고 빠르게 치우기 때문에 20분이면 먹고 양치까지 합니다. 밥을 진짜 개 빨리 먹으면 돼요. 근데 체할 정도로 빠르게 먹진 마시고 이거는 제가 좀 극단적인 거니까 30분이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집에서 밥 먹으면 아니면 한솥 같은데 예약을 해놓고 먹으면 30분 안에 다 먹고 양치 가능하기 때문에 점심을 이때 먹고요. 12시 반부터 이제 또 깔끔하게 12시 반이라고 할게요. 그냥 또다시 공부가 시작되는데 또 밥을 먹고 시작하는 공부라서 약간의 예열을 합니다. 아침만큼은 아닌데 예열을 해요. 이때 보통 30분이나 1시간이 남았을 때 저는 영어를 봐요. 왜냐면 저 때 처음으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잖아요. 저는 상대평가를 원래 하다가
재수 때 절대평가로 바뀐 세대여서 영어 절평이 체감적으로 쉽거든요. 상평 때는 진짜 어려웠어서 그래서 영어를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만 했습니다. 이때 주로 영어를 했어요. 뭐 EBS든 그냥 독해 관련 빈칸 추론이든 아침에 이거 빈칸 추론해도 괜찮은데 저는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뭐 단어 어법은 한 문제니까 거의 안 했고 어법은 진짜 가끔씩 몰아서 하고. 그리고 또 1시부터 이때는 3시간씩 잡아도 되는데 보통 그냥 2시간씩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수학 문제풀이를 존나 한다거나 이때 2시간 내내 풀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푸니까 그거 하고 15시부터 한 17시까지 이때는 또 다시 비문학을 존나 해요. 비문학이나 아니면 문학인데 어려운 거 있죠. 문학인데 어려운 거. 현대소설, 뭐 고전소설, 아니면 문법인데 이제 어려운 문제. 이때 하고 17시부터 18시 있죠. 이때 탐구를 또 합니다. 탐구를 아예 안 하진 않아요. 현역 때도 탐구 일일이긴 했는데 그래도 탐구를 어느 정도는 봐야 머릿속에 개념이 유지가 되잖아요. 탐구를 이때 봅니다. 그리고 밥을 이제 30분 먹고 나서 짜투리로 이제 다시 탐구를 봐요. 탐구 2를 봐요. 이때 생륜을 보고 이때 사문을 봅니다. 그리고 19시부터 20시까지 이때는 사문 개념을 보고요. 이때는 도표를 해요. 이게 사문 킬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2시간 반이 남았죠. 10시 반까지. 2시간 반이 딱 남았잖아요. 이때는 오늘 공부한 거 중에 부족했던 거 또는 이제 비문학 분석을 하다가 아니면 문학 분석을 하든 아니면 수학 킬러 문제 있죠. 21, 30 분석을 한다고 무조건 분석이 완벽하게 종료되는 게 아니죠. 종결되지 않은 것 또는 그런 날이 거의 없긴 한데 1년에 거의 한 이틀이나 3일 있는데 다 이제 분석도 완벽하게 됐고 종결도 완벽하게 됐어.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아니면 내가 오늘 뭔가 깨달음을 얻었던 거 깨달음 이거를 10시까지 봐요. 그리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오늘 공부한 거 피드백합니다.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뭐 몇 시간에 공부했네, 잘했네 이딴 게 아니고 좀 말이 과격하긴 한데 제가 좀 직설적이에요. 그딴 식으로 피드백하지는 않고 오늘 내가 공부한 것 중 내용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했었고 내가 월간 계획을 이렇게 짰었을 때 이런 진도를 원래 세웠었는데 오늘 내가 계획한 바를 이뤘으니까 내일 또 이렇게 하면 일주일 뒤, 2주일 뒤에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겠다. 또는 비문학 분석하다가 깨달음 같은 걸 가끔 얻어요. 오늘 얻은 깨달음을 대입해서 향후에 2주, 3주 정도 공부해보고 내가 생각한 게 입증이 된 게 맞는지 내가 생각한 독해 기법이 쓰일 수 있는지 계속 쓰일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거를 써요. 이때는 그래서 공부는 아니지만 스스로를 이제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귀가를 해요. 귀가를 해서 30분 동안 또 씻어요. 사람이 씻고 살아야죠. 머리 안 감지 마세요. 씻고 이제 면도 하고요. 남자라서 면도 하고 이불을 핍니다. 이불을 펴고 23시부터 자요. 그리고 다음날 06시 30분에 일어나요. 그러면 7시간 30분 자죠. 아까 밥 30분 먹으면 7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공부하면 15시간 빼기 1시간이죠. 하루 공부 14시간 되죠. 잠을 7시간 반씩 자도 14시간씩 공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6시간 반만 자도 쌩쌩해 이러면 뭐 그냥 1시간 더 공부하면 15시간이 되겠죠. 아니 집중을 어떻게 하냐고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집중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루만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루 살아보면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개 많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도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막연하다고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제대로 살아보면. 솔직히 100% 집중이란 말은 안 할게요. 이런 거는 안 돼요. 근데 폰을 없애고 컴퓨터를 없애고 친구를 이제 공부하는 기간에만 거리를 두면 잡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고 그러면 집중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이렇게 맨날 피드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해지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한데 집중을 안 하면 그냥 본인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14시간씩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거를 하루만 해보고 이거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깨닫고 얘네를 없애고 친구를 멀리 할 수 있게 친구와 대화를 하고
이거를 한 일주일만 제발 해보세요. 일주일만 성공하면 저는 거의 한 달로도 가고 1년으로도 간다고 봐요. 왜냐면 이걸 일주일 하는 게 힘들어요. 얘네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또 이제 7시간 반 잘 수 있다고 했는데 23시에 안 자요, 애들이. 23시에 와서 하는 생각이 아니, 내가 오늘 14시간이나 공부했는데 지금 자는 게 말이 됨? 내가 1시간은 쉬어도 되는 거 아님? 하면서 놀거든요. 놀면 얘네가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잡생각 줄어들었던 게 다시 늘어나요. 제발, 제발. 그것만 줄이면 돼요. 아니, 그러면 네 유튜브도 보지 말라는 거 아니냐? 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안 봐도 돼요. 진짜 안 봐도 돼. 성공하려면 안 보는 게 맞아. 그냥 진짜 몇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10분, 20분 쪼개서 본다거나 그럴 때는 몰라도 데일리로는 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 올릴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봐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몰아서 봐도 되고 빨리 감기로 봐도 되고. 영상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제 경험에 입각해서 얘기한 거고 조금 과격하게 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1, 2등급으로 살아온 게 아니면 3, 4나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려면 이 시간을 투여하는 게 맞아요. 이 시간을 투여해야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루 해보면 하루 할만한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고 한 달만 방학 동안 해보세요. 제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